네, 정보통신기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정보통신공학 그 첫 번째 챕터인 통신이론의 PCM, 펄스 코드 모듈레이션을 보겠습니다. 기출 내용을 보면 PCM 단계 중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아 불연속적인 지표를 가는 펄스를 생성하는 과정에 해당되는 것은,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표본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표본화, 양자와 부호를 하는데 계속해서 볼 건데요. 연속적인 신호를 주기적인 신호의 진포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이제 표본화라고 하는데, 둘이 이제 아날로그 신호죠. 연속적인 신호가 아날로그 신호를 불연속적인 신호를 이제 디지털화하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력 파형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그 작용을 표본화라고 하는 거죠. 나이키스 샘플링에 따라서 아날로그의 최고 주파수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날로그 신호에서 어떤 그 PAM, 펄스 암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는 PAM 신호를 추출하는데요. 여기서 표본화 주파수는 크게 그 최고 주파수의 2배 샘플링 주파수가 되는 거죠. FS가 이제 샘플링 주파수가 되는데요. 샘플링 주파수는 그거에 대한 최대치의 2배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이제 아날로그 입력 신호가 들어오면은 로페스피터를 거쳐서 표본화, 양자와 부호합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표본화와 양자와 사이에 이제 압축 과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얘를 이제 재생 중계로 해서 이제 3R을 하고 그것을 이제 다시 복화하고 신장하고 로페스 필터를 이제 통과하는 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페스 필터가 양단에 있다라는 것도 꼭 키로 잡아주시고요. 로페스 필터 중간에 압축을 할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표변화, 양자화, 부호하다라는 걸 잡고 하십시오. 로페스 필터는 앞단에 로페스 필터가 있는데 이거는 표변화 전에 아날로그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고주파 성분을 제거하는 거고요. 뒷단의 로페스 필터는 복화된 PCM으로부터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찾아내기 위한 겁니다. 표본화는 연속적인 신호를 주기적인 신호의 진포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입력 파형에서 표본을 뽑아내는 작용을 표본화라고 하고요. 압축과 신장에서 컴프레션과 익스펜딩이 같이 이제 들어있는데요. 큰 입력 신호는 작게, 작은 입력 신호는 크게 양조하고 수신 측에서 반대의 특성을 한 게 압축과 신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양조하는 표본을 통해서 PM이 이산적인 어떤 디지털 값을 변환시키는 것이고요. 부호하는 양자가 끝낸 신호를 1과 0의 펄스로 대응시켜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보내기 위한 신호로 하는 거고요. 재생중계의 3R 기능, 리쉐이핑, 리타이밍, 리제너레이션 기능이 있어서 신호가 감쇄한 걸 막고 원래 신호를 재생해서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고요. 리쉐이핑은 감쇄와 잡음에 왜곡되는 파형을 증폭기를 통해서 SN을 계산한 거고, 리타이밍은 수신 파형으로부터 클럭을 추출하여 파형의 위상을 재생시키는 것이고, 리제너레이션은 재생된 타이밍 파일 표본과 1과 0을 식별로 재생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복구하는 수신된 PCM에서 PM 신호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PCM에 대한 신호에 대해서 입력 신호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표본값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임의의 값을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당연히 양자 오차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신호값을 찾아주는 거, 그래서 추수된 펄스에 대해 PM을 매핑하고 샘플링 간격은 나이키스의 샘플링 이론을 적용합니다. 양자를 통해서 각각의 그 값에 대해서 우리가 이진수 값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표본화된 값을 이산적인 디지털 값을 변환하고 양자 비트 수가 많으면은 원래 아날로그 신호를 복원하기가 좋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아주 세밀하게 샘플링을 하면은 원신호를 찾아내기 좋은 건데, 이렇게 듬성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요 왼쪽에 있는 것보다 모습값이 적기 때문에 원신을 복원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 되는 거고요. 부호하는 양자화된 신호를 0과 1의 이진 비트로 변환하는 거고, n개의 비트의 한 세트를 PCM 워드라고 합니다. PCM 처리의 특징 참조하시고요. PCM 처리 과정에 대해서도 참조하시고, 요거는 기출용을 보면서 계속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LPF, 표본화, 압축, 신장, 양자화, 부호화, 재생중계, 복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푼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출령을 보면
PCM 방식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키는 과정은 표본화 양자와 부호죠.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근데 여기 다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이건 아니네요. 표본화 양자 부호화.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표본화 양자 부호화. 예, 세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건데 압축이 어디 있냐면은 표본화와 양자와 사이에 압축이 있다고 제가 여기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 그림을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PCM 단계 중에서 연속적인 아날로그 신호를 입력받아서 불연속적인 진폭의 값이 펄스로 행성하는 과정에 해당하는 그것을 이제 표본화라고 계속 얘기했었죠. 펄스 신호 PCM 통신 방식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PCM 특유의 고유의 잡음이 발생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연속적인 신호를 불연속적인 이렇게 값으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 이 값이 정확하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고유의 잡음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PCM은 누아에 강하고 SMB가 개선됩니다. 변조 회로가 단순하고 가격이 저가이다. 이게 상대적인 건데요. 자, 밑에 보면 상대적으로 당국 장치가격이 이제 비싸지는 거죠. 페이딩에 대해나 레벨 변동에 영향이 강해지고 왜곡 잡음 누아에 대해서도 강해집니다. 전주파수 세기대역이 넓어서 광대역 전송가 필요한 거고요. 고주파 이용률이 저하되며 고주파에 있어서 전송 소실 및 누아가 증대되는 거고요. 고주파에 있어서는 높은 주파수에 있어서는 누아가 증대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PCM 고유의 잡음이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아날로그 신호 대비 가격이 좀 비싸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변조 신호가 복잡해진다. 단순해지는 게 아니고 복잡해진다. 네. 다음 중 누아 잡음 왜곡 등의 발생률이 낮고 전송 특성의 질이 저하된 선례 적합한 방식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PCM 시분할 다중화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PCM 시분할 다중화 방식으로 아날로그 신호에 대한 낮은 전송 특성을 디지털로 변화해서 누아 작업 등 왜곡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신호를 좀 더 안정적으로 보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PCM파를 수신하여 원래의 신호를 복원하기 위한 필터.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로페스 필터가 들어가는 거죠. 로페스 필터. 여기 있네요. 저역 통과 필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앞뒤로 들어갔는데 앞단에는 표본화 전에 아날로그 신호에 포함되어 있는 고주파 성분을 제거한다. 고주파 성분을 제거한다. 뒷단은 원래의 아날로그 신호를 대체하는 데 쓰인다. PCM 수신 시 사용되는 필터는 노페스 필터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고요. 표본화 정리에 의해 주파수 대역이 60에서 3.6kHz인 주파수 신호를 완전히 복원하기 위한 표본화 주기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샘플링 주파수는 원래 보내려고 하는 신호의 2배 이상으로 샘플링 해야 된다는 거죠. 최고 주파가 3.6kHz이기 때문에 3.6kHz에 곱하기 2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7.2kHz가 되는 거죠. 그래서 7.2kHz를 이제 시간으로 바꾸니까 kHz는 10의 3승이죠. 그래서 10의 3승을 표현을 하니까 7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파수와 시간은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우리 역수를 취해서 써주면은 여기 쓴 것처럼 2 곱하기 3.6K에 이렇게 표현해서 7200분의 1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됩니다. 5kHz의 음성 신호를 재생시키기 위한 표본화 주기는 이것도 앞에 한 거랑 똑같죠. 그래서 2배의 샘플링 해야 되기 때문에 5kHz의 2배 하면 10kH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5kHz의 2배가 10kHz고 10의 여기가 kHz니까 3승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전달하면서 이게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10의 -4승이 되는 거고 10의 -4승을 좋게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해서 100 마이크로세컨드 되는 거죠. kHz는 10의 3승, 센치는 10의 -2승, 마이크로 10의 -6승, 나노 10의 -9승이 되는 거죠. 그 마일은 일단은 제거하겠습니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9번 다음 중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래서 표에 보신 것처럼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하는 것을 연속파 디지털 변조라고 해서 우리가 ASK, FSK, PSK, QAM 등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FSK, QAM, PSK, DPSK가 PSK의 일종으로 보는 거고요. PCM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방법으로서 PCM과 PNM이 두 가지가 해당되겠습니다. 10번 누아 잡음 등 왜곡의 발생률이 낮고 전송 특성의 질이 저하되는 선례 적합한 다중화 방식을 지금까지 계속한 게 PCM C분할 다중화 방식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하는 방식이 아닌 것은 이것도 위에 상관랑 똑같은 거죠. ASK, FSK, QAM,
DPSK에서 PCM은 디지털 to 디지털이 되겠습니다. 12번 PCM 통신 방식 특징으로 옳은 것은 고유의 잡음이 발생하죠. 옳지 않은 것이 있네요. 누아에 강하고 SMB가 좋아지고 해도가 복잡해지고 가격이 올라간다. 반대죠. 참조하시고 불연속 레벨 변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PCM 변조다. 그래서 PAM이 각각 틀려지기 때문에 불연속 레벨 변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CM에 대한 특징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지터 잡음이 생긴다, 점유대의 폭이 넓다, 고가 협회가 필요하고 장치가 크다, 장치가 줄어듭니다. 전속 내 잡음이나 누아 등의 영향이 적다 해서 이 PCM의 특징 계속 참조하시고요. 브로드밴드 전송 방식이 아닌 것은 그래서 크게 우리가 베이스밴드랑 브로드밴드 방법인데 옛날 거 기준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S4에 S 브로드밴드라고 하는데 브로드밴드 우리가 모뎀 같은 걸 브로드밴드고 CSU, DSU에서 우리가 그 디지털로 처리하는 거를 이제 CSU, DSU에 대한 베이스밴드. 그래서 우리가 10 베이스 5 이런 케이블 같은 거 얘기하죠. 10 베이스 TX 베이스밴드에 쓰는 케이블이다. 쪽으로 얘기해서 디지털에서 디지털 변환하는 거, 브로드밴드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변환하는 거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브로드밴드는 ASK, FSK, QAM, PCM으로 하는데 PCM은 디지털 to 디지털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랑 똑같이 이거는 디지털에서 디지털 변환하는 거고 나머지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위에 문제랑 똑같이 해서 정답을 4번으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